요즘 정치권에서 제가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재명한테 관심을 가졌던 거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맥락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당군 이래 최대 잡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가 과연 무슨 죄를 저질러 왔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 관심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이재명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까라기보다도 인생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 그 대처 방식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이재명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연구가 되지도 않죠. 진작에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이재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말고는 없습니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따르고 있는 개딸들이 나서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상이 됐던 것처럼 살생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열심히 나서가지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모습이었죠. 야, 비명계라고 할지라도 당대표가 이재명인데 공천권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비명계가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이재명 엎드리지 않으면 다음 체포 동의안은 무조건 가결시키겠다. 이렇게나 강경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분간은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재명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앞으로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다음에 국회로 넘어올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니까 진짜 연구할 맛이 나는 겁니다. 이재명이도 정상이 아닌 것인데 친문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이겠습니까? 애당초 정상이 아닌 것들이 모여있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서로 싸울 때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딱 정말 하루 만에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딸들이 홍위병인 것처럼 그렇게 막 설쳐댔는데 바로 다음날부터는 비명계들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너 바짝 엎드려 안 그러면은 체포시킬 수도 있어 이런 지금 모습이에요. 사실상 바짝 엎드려서 빌어라 이런 지금 발언까지 나온 상태인데 과연 이재명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일단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딸들한테 이탈표 명단을 공격하는 거 이거 멈춰야 된다 이렇게 자제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개딸들의 충성심이 너무 센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원통하고 분통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지금까지 계속 봐줬기 때문에 그 꼴이 난 거기 때문에 결코 봐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가지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가지고 뭐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요? 개판인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무슨 명단을 만들고 전화번호를 만들어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더니만 이제는 또 지들끼리만 스스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저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왜 도대체 이재명이가 개딸들한테 야 좀 자제해라 제발 좀 공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로 민주당의 화합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비명계가 하는 얘기 야 이재명 너 가만히 있어 바짝 엎드려라 안 그러면 진짜 우리 어떻게 할 줄 몰라 다음 체포동의안 통과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딸들 말고 친명계 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이재명을 방어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정순신 논란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죠. 아니 진짜 정치적인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한번 워딩을 보십시오. 정순신 부실검증 조사단을 발족시키겠다. 최상의 아빠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대한민국을 파괴했던 정도는 상상 그 이상인데요.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잡범이 저렇게나 설쳐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최근에는 양산에 내려가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감자나 심고 감자나 캐고 이렇게 유유자적 하고 계시던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요.
박지원이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지원도 문재인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버틸지 지켜보자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한테는 문재인의 입, 문재인의 그녀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고민정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재명한테는 이재명의 입, 이재명의 그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보다도 더 민주당스럽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을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의 그녀의 정체가 누군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요즘 제가 속된 말로 이재명보다 더 역겨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인데요. 근데 이거 무슨 유자 돌림하는 것인지 민자 돌림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두 인간이 비슷합니다. 영국 과제예요. 물론 그리고 유시민의 똘마니 이준석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역겨움을 주고 있고 더 기가 찬 거는 그 똘마니, 이 똘마니의 똘마니인 것인데 그 천하용인인가요? 이 인간들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겨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유승민이 됐거나 이준석이 됐거나 천하용인이 됐거나 이 네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욕구 불만인데요. 괜히 우연인 게 아니겠죠. 왜 이준석이가 대전을 들락날락 거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6명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욕구 불만의 한 여성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의 그녀, 이재명의 입인 이현주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현주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게 김종인을 따라서 보수 진영으로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현주에 대한 평가가 괜찮았었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마했었죠. 잘 나갈 때야 누구든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을 때, 이때 그 사람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현주랑 홍준표 두 사람의 댐댐이 차가 비교조차도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홍준표 캠프에 있었으니까 홍준표랑 같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거 그거 누가 이해를 못하겠냐고요. 사실 지금 진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얼마나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부터 발 뻗고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었습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 정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준석을 아끼는 마음에 진정어린 선배 정치인으로서 조언을 해줬었죠. 딱 그런데 정치 구단이 홍준표가 보기에 이거는 새싹부터 잘못된 새싹이었던 거예요. 대번에 그러니까 조금 더 강경한 경고성 메시지까지 남겼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 똘마니들까지 나서가지고 홍준표랑 대립각을 세우는 거 그게 이준석의 모습 아닙니까? 이준석이 됐거나 천하람이 됐거나 천하용인이 됐거나 이 잡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정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양아치 짓거리인 거죠. 그런데 그런 양아치 짓을 이현주가 하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처럼 지난번에는 이준석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이기니까 권성동 사퇴를 책임져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했죠. 그런데 결국에 이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현주가 이준석한테 마찬가지로 권성동한테 했던 얘기처럼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